이어서 대기오염 원인 및 환경 변화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산성비, pH 5.6 이하, 자, 이걸 기억을 좀 합시다. 왜 pH 5.6 이하가 산성비이냐? 다시 말해서 pH 5.6까지는 우리 공기 속에 있는 CO2, 이산화탄소를 물이 흡수를 한 물에 녹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pH가 일반적으로 약 5.6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가 있다. 그 이하가 내려간다면은 산성, 다시 말해서 황산화물이나 질소, 산화물, 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황산화물이 최종적으로는 황산, H2SO4, 설포릭 애시드 그럽니다. 그 다음 여기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N2가 아니고 NH3, 나이트릭 애시드, 질산, HCl,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 염산, H2CO2의 탄산, 자, 이런 성분들에 의해서 pH가 낮아지는데 문제는 pH 5.6 이하를 산성비라고 설명을 하자. 그 다음 오존층이 있습니다. 오존층이 앞쪽에서 우리가 오존층이 존재하는데 오존층에서 아주 짧은 파장의 자외선을 여과를 필터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들이 이와 같은 물질들이 존재한다. 특히 여기에 염화불화탄소 그러는 이 부분을 앞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HFCS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염화불화탄소 일명 프레온 가스가 원인 물질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 프레온 가스를 만들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사용되더라도 이건 쓰지 말자. 국제적으로 쓰지 말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물질이다. 보시고 그 다음 질소, 산화물, 자, 브롬 이런 것들도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원인 물질이 된다. 그 다음 지구 온실화 효과, 다시 말해서 그린하우스 이펙트라는 지금 자꾸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 기온이 올라간다. 그 지구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이런 원인 물질이 무엇이냐? 원인 물질이 그 주 원인 물질은 자, 이런 것들이 다 원인 물질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탄소 66%, 메탄 가스 15%, 염화불화탄소가 한 8%, 그 다음 아산화질소가 약 한 3%, 기타 8% 정도의 온실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온실 효과 계속 기온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자, 이런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의 배출을 우리가 자제하자, 줄이자.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CO2, 이산화탄소 줄이는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일명 탄소 제로, 탄소 제로 이런 어떤 정책을 펴고 있지요. 그 얘기는 왜 지구 온실화 효과를 한번 줄여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줄여보자.
그 다음, 자, 도시에서 열섬 효과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게 어떤 경우냐? 자, 도시가 일반적으로 농촌보다 열 보존 능력이 큽니다. 약 2에서 5도씨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는 농촌보다 인공열이 많습니다. 인공열이 많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 농도도 높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이와 같이 열이 가득혀 있어가지고 어떤 열섬을 이루고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자, 이걸 열섬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개 보면은 이와 같이 열섬 효과가 나타나서 열이 가득혀 있어. 열이 좀 빠져나가고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기온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열대야가 일어납니다. 열대야. 자, 열대야를 여름밤 기온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시에 우리가 열대야라고 그럽니다. 열대야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잠이, 불면증, 불쾌감, 피로감 증가합니다. 자, 열대야. 자, 그 다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엘니뇨 현상이라는 거는 엘니뇨 현상과 그 반대 현상 라니냐 현상. 자, 이 두 가지가 항상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는 해다. 자, 이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남아메리카 페루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씨 이상 6개월간 이상 고온 현상으로 지속되는 상태가 바로 엘니뇨라는 현상이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라니냐는 거꾸로 저온 상태입니다. 0.5도 이하의 저온 상태를 유지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엘니뇨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개 보면은 홍수, 가뭄, 폭풍 등 기상이변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 라니냐 경우에는 폭설, 한파, 냉수대 등 기상이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기온 역전. 자, 대기오염 일으킬 그 대기오염이 발생되었다. 바로 기온 역전 상태에서 발생됩니다. 기온 역전이 무엇이냐? 앞쪽에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구가 사막화됩니다. 산림이 황폐화되고 육류 소비가 증가한다. 황사현상이 나타난다. 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오염 사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기오염 사건. 자, 이건 실제로 일어난 사고들을 모아놓은 사건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1930년에 12월 벨기에 뮤즈 계곡이라는 계곡에서 자, 다 보시면은 분지, 무풍, 기온 역전, 연무 발생 공장지대. 자, 여기에 피해 이 사고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 공장에서 이산화탄소, 그다음 불소화물, 미세 입자들을 배출했는 결과입니다. 분지 상태,
무풍 기온 역전 사고 일어나기 딱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다음 46년에 일본의 요코하마에서요. 똑같이 자, 공업지대입니다. 피해 원인은 명확히 밝혀진 건 없지만은 자, 대기 공업지대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된 결과일 것이다. 그 다음 48년에 미국의 도노라에서 일어난 분지, 무풍, 기온 역전, 연무 상태 공장지대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이산화탄소 미세입자들이 사건을 일으킨 원인이 됐습니다. 50년 11월에 멕시코의 포자리카라고 그러는 자, 이 지역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황화수소 누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온 역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그 다음 52년에 보시면은 52년 12월 런던 스모그, 영국 런던입니다. 그 다음 54년에 미국 LA 스모그. 자, 다 똑같은 대기오염 사건입니다. 자, 영국 런던은 역시 보세요. 뭐 하천 평지였지만은 무풍 상태, 기온 역전, 연무 발생, 습도 90%. 뭐 어차피 습도는 섬나라라서 높을 수밖에 뿐입니다. 원인 물질이 자, 석탄 연소 시 나타나는 아황산 가스, 그다음 아황산 가스가 60%, 그리고 가정에서 난방으로 석탄을 쓰고 이래서 석탄에 의한 석탄 연소에 의한 자, 런던 스모그 1952년입니다. 런던 스모그. 자, 이거 자주 아마 대기오염 사건의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 LA, 미국 LA 1954년에 여기는 자, 해안 분지고 안개 기온 역전, 연무 발생. 자, 주 원인은 석유 연료를 자동차 배출 가스, 석유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여기에 나오는 자,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키톤, 알데하이드. 자, 석유 연료에 의해서 발생된 대기 오염 사고입니다. 이걸 LA 스모그라고 그래요. LA 스모그. 그러니까 영국 런던 스모그와 LA 스모그 뚜렷한 차이가 영국 런던에서는 석탄에 의한 대기오염 사건, 미국 LA는 석유류에 의한 대기오염 사건이다. 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십시오. 다음 대기오염과 지표식물입니다. 자, 지표식물 SO2 아황산 가스의 지표식물은 참깨 알팔파. 자, 색깔이 어떻게 변하나? 황갈색, 회백색으로 잎이 변화됩니다. 그 다음 오존은 담배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담배 잎이 회백색이 되어버립니다. 다음 포옥시아세틸 나이트레이트, 약자로 PAN, 강남콩이 지표식물입니다. 색깔 백색으로 변해버립니다. 불소화물 지표식물 메밀 그라디올러스가 잎에 엽록 반점이 생깁니다. 다음 염소 가스 장미 보리 침엽수가 지표식물이고 담황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지표식물과 그 다음 식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가스 순서별, 이 순서는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식물의 CO 일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는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질 않습니다. 이산화탄소는 탄소 동화작용을 위해서 흡수를 해야 되는 형태니까. 그 다음 불소, 염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순서적으로 많은 식물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대기오염물질과 배출원은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고정배출원이 있겠고 이동배출원이 있습니다. 당연히 고정배출원은 이 공장주택발전소 등의 어떤 딱 위치가 변화되지 않는 이런 배출원이 존재한다. 이동배출원은 움직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항공기, 기차, 선박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고정배출원에서는 주로 어떠한 오염물질을 배출할까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황산화물을 황성분을 가졌는 연료를 연소한다면은 당연히 황산화물이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다음 불화수소 만들어져 나오는 배출원이 알루미늄 공장에 빙정석 알루미늄 만들기 위해서 알루미늄 그 원료에 불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리 공장에서 그 다음에 인산 비료 공장에서 여기에 원재료 속에 불소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유리 공장에는 또 불소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불화수소 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황화수소는 암모니아 공장, 석유정제, 도시가스 제조 하수 처리장 등에서 발생돼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프레온가스, 냉장고, 냉매, 에어로졸, 소화기, 발포제. 그런데 프레온가스는 지금 만들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 다음 납은 주로 어디에서? 페인트나 인쇄, 장난감, 도료, 화장품 공장 등에서 납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동 배출원에서는 주로 자동차 배출원에서 오염물질 많이 나옵니다. HC, 카본 하이드레이트, 그러니까 석유류 얘기입니다. 금댕이라든지 CO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매연, 벤조피렌 이런 것들이 오염물질로 나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에서 각각 가솔린 엔진일 때 휘발유를 사용했을 때 공회전 시키면 일산화탄소 나옵니다. 배출이 좀 심해집니다. 가속 시에는 질소산화물, 감속 시에는 금댕이. 디젤 엔진 공회전 시에 역시 일산화탄소, 가속 시에 질소산화물, 감속 시에 뭐가 금댕이뿐만 아니라 벤조피렌, 3,4 벤조피렌도 디젤 엔진에서 감속 시에 발생된다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휘발유의 디젤과 비교를 한다면은 벤조피렌이 디젤 엔진에서 생성돼 나온다. 그 다음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 피해 발암물질. 인체 피해 발암물질 성면, 3,4 벤조피렌, 코발트, 요오드, 육가크롬, 비소, 니켈,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 이렇게 표현된 이런 것들이 발암성 오염물질로 밝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LMS 시스템의 자료실에 발암물질, 지금까지 밝혀진 발암물질, 발암의심물질들 자료를 다 올려뒀습니다. 근데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열어보도록 하세요. 자, 브레이크 타임 후에 진행합시다.